안녕하세요. 로펌 머스터노의 조우성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회사 운영을 하면서 그 지분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대표이사 겸 오너인데 뭐 기본적으로 지분이 뭐 50%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또 투자를 받더라도 내 지분이 너무 많이 줄어들면 안 된다. 지분이 중요하다. 51%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 또는 특별결의 위해서 67%는 되어야 된다. 이 소위 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언론을 보더라도 회사의 경영자들끼리 또는 형제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 지분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우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3대, 4대 주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또는 다른 개미 주주들에게도 위임장을 받아서 우리 편으로 와주세요. 이런 기사를 보게 되는데요. 지분이 많으면 좋지 지분 많으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회사법, 상법의 그 회사편에 보면은 이런 지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항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중요한 그 기관,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같은 경우에는 입법기관, 사법기관, 행정기관 이런 삼권 분립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입법기관은 국회, 국회의장, 그 다음에 행정기관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 그 다음에 사법부는 대법원장. 그런데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기구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선 주주총회, 그 다음에 이사회, 그 다음에 대표이사. 그래서 일단 회사를 움직이는 세 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와 대표이사다. 일단 여기서 이제 주주와 이사는 구분해야 됩니다. 의외로 주주하고 이사하고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념적으로는 당연히 다르죠. 주주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주고, 이사는 그 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그 임원들이 이사죠. 물론 작은 회사들은 주주가 이사고 이사가 주주인 경우가 있지만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회사는 주식이 없는 그런 이사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 주주총회부터 볼까요?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니까 일견 생각에 그 제일 힘이 센데 아냐? 주식회사의 주인은 주주고, 그럼 당연히 주주들이 모여있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 주주총회가 제일 힘이 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다 보면 주주들은 엄청나게 숫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마치 정치를 할 때도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가 지금은 국회의원을 통해서 이런 간접 민주정치로 바뀌었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테네 광장에서 다 모였듯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테네 아고라 광장에서 다 모여서 직접적인 의사결정, 회사의 의사결정을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주총회가 중요하긴 하지만 점점점 그 권한이 축소가 돼가지고 주주총회를 정확히 정의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결 기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주총을 정확한 표현할 때는 상법과 정관에서 정해진 것만 결정할 수 있는 기구다, 이렇게 상법책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법하고 그 다음에 회사의 헌법이라고 하는 정관에서 요런 사항은 주총에서 의한다 라고 정해진 것에 대해서만 주총에서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리야? 야, 주총은 주주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니까 제일 센 데잖아. 주총에서 그러면 성법이나 정권에 정하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 내지는 사소한 거라도 다 정할 수 있지. No. 상법이나 정관에서 정하라고 한 것 이외에 주총에서 정해봐야, 의결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법이나 정관이라 그랬죠. 상법은 필요 최소한도로 요거는 반드시 주총에서 하라라고 딱 정해 놓았어요. 그러면 정관은 상법에 없는 것 중에서 회사가 헌법으로 만들면서 정관으로 만들면서 요런 것도 주총에서 해라라고 추가적으로 정할 수는 있는데 보통 추가적으로 잘 정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주총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적어도 상법에서 요거는 주총에서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주총에서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주총 결의에는 크게 보통 결의와 특별 결의가 있는데요. 왜 주총이 중요하냐 그러면 주총의 가장 중요한 권한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가 이사 선임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사 선임은 보통 결의로 가능한데요. 이사를 선임해야 그 이사가 나중에 이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주식회사의 권한 중에 가장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또 그때그때 기민하게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사회가 되게 중요해요. 주총은 정말 무겁게 1년에 한두 번만 열리는 것이고 그것도 yes or no 이것만 결정하는 데 비해서 이사회에서는 회사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사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과반수에 의해서 그 의결이 되기 때문에 이사회의 다수를 점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를 뽑는 게 주총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총에서는 표대결에 따라서 내가 미는 이사가 될 거냐 저쪽이 미는 이사가 될 거냐 그 다툼이 될 거기 때문에 왜 주주총회에서 주식을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하냐 그러면은 경쟁이 붙었을 때는 결국은 더 표가 많은 쪽 이사가 선임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뽑힌 이사가 이사회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식을 한 주라도 더 가지고 있어야 이사를 네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주총의 결의는 뭐 보통 결의든 특별 결의든 좀 이제 무거운 결의들이 많죠.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권에 직결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은 이사를 뽑는 거예요. 그 뽑힌 이사는 이사회에 들어가서 한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을 우리 회사의 중요한 영업을 딴 데 넘긴다. 또 딴 쪽에서 가져온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주총 특별결의 사항이긴 한데 여하튼 제일 중요한 것은 주총에서 이사를 뽑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표대결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분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주총에서 우리가 다수를 점해서 우리가 미는 사람을 이사로 많이 뽑았다. 자, 그러면 그 이사들이 모이는 곳이 이사회죠. 자, 그럼 이사회는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대표이사를 정하는 거예요. 대표이사는 나라로 치면 대통령과 같은 건데 주총과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모든 권한은 전부 다 대표이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누가 되는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회사가 작을 때는 오너가 대주주가 이사도 하면서 또 당연히 대표이사가 되겠지만 점점점 외부에서 투자를 받고 그 다음에 주주들이 다양해지다 보면 그 사이에서 경쟁이 일어나죠. 그러면 결국 이사회를 장악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표를 던져서 대표이사를 뽑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회사를 창업을 했는데 여기저기서 계속 VC 벤처 캐피탈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죠. 투자를 받으면 보통 벤처 캐피탈들은 이사 자리도 우리 하나 줘, 2명 줘. 보통 이사 자리를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작할 때 이사가 나밖에 없었다 또는 한 셋밖에 없었는데 투자를 몇 군데 받다 보면 VC A, 또 VC B, VC C, VC가 세 군데서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야 우리 이사 2명 줘, 이사 2명 줘, 이사 2명 줘.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들이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는 오너, 처음에 대표이사 창업자보다는 새로 들어온 VC들의 이사 숫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 만약에 뭐 이사 수가 총 5명이다. 7명이다. 그런데 저쪽 숫자가 3명이나 4명이 돼버리면 나중에 표대결 하면은 이 창업자 쪽이
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창업자가 일을 잘한다라고 판단을 할 때는 VC들이 가만히 봐주겠지만, VC들이 봤을 때, 이거 대표이사가 일을 좀 이상하게 한다. 좀 군기를 잡아야 되겠다. 내지는 얘 이제 용도 폐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VC들끼리 딱 A, B, C 세 명의 VC들끼리 뭉쳐서 야, 이번에 이사회 열어서 대표이사 갈아치우자.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사회 소집해서 그 과반수로 지금 현재 대표이사 갈아치우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이사 중에서 선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사회는, 자, 주식회사, 주주총회에서는 그 주식 하나당 한 표지만 이사회는 이사 한 명당 한 표예요. 그리고 아마 VC들로부터 이렇게 투자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VC들은 꼭 내 주식수에 비례해서 이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껏 10%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지만은 우리 VC 성격상 우리한테는 이사 2명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사수를 더 많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든 이사회에서 다수를 뺏겨버리면 일단 대표이사가 날아가 버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또 그 증자. 회사에서 이 증자를 한다, 신주 발행을 한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의사결정인데, 그거 이사회에서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처분한다, 이것도 이사회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총을 소집한다. 정기 주총도 있겠지만은 임시 주총을 소집한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사회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사회의 다수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회사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회를 장악하려면 당연히 이사 숫자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사를 뽑는 게 어디다? 그 이사를 뽑는 데가 바로 주총이죠. 그러면 주총에서는 주식수에 따라 의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식수를 많이 갖는 게 중요하고요. 결국은 51대 49만 되어도 나중에 표 경쟁이 붙으면 51을 갖는 사람이 그 이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사가 다수가 되면 이사회를 장악하게 되고, 장악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도 뽑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를 쓰고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정리하면 왜 경영권 분쟁에서 지분의 숫자가 중요하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분이 많아야 이사를, 네 사람을 더 뽑을 수 있고, 그 뽑은 이사를 이사회에 집어넣어서 표대결을 해서 대표이사를 갈아치운다든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 핵심은 이사의 선임이고 이사회의 장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러펀머스터 노우의 조우성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